안녕하세요. 사진클리닉 곽윤섭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사진마을에 보내주신 사진을 바탕으로 그간 말씀드렸던 주제들을 응용하여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별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만큼 특별한 사진을 찍는 방법 또한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닮은 꼴을 찾아라. 이는 사진에 보이는 실제 대상이 다르게 보일 때의 재미를 말합니다. 능을 찍은 사진이지만 반영된 모습과 함께 있으니 입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위를 찍은 사진이군요. 그런데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어떤 재료를 모아서 형상을 만들었군요. 아이들의 창의력 공부에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설치작품의 형태와 유사한 동작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동물과 함께 담아라.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친근한 반려동물도 있겠고 동물원이나 자연 속의 동물도 있을 것입니다. 별 설명 없이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 순간 포착입니다. 호랑이가 저 까치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잠깐이나마 둘의 눈이 마주쳤네요. 한국의 민화에서 나옴직한 광경입니다.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는 강아지의 여유로운 한때군요. 우연히 저러고 낮잠을 잤겠지만 고양이의 발날에 깔리는 것이 책이란 점에서 위트가 발생합니다. 독서하다가 잠든 고양이라고 하는군요. 이번엔 호랑이와 다람쥐입니다. 얼핏 보면 다람쥐에게는 무척 위협적인 상황이겠지만 호랑이가 조형물이라는 것을 아는지 다람쥐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귀엽게 문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도 하는군요. 세 번째, 문자를 응용한 재미. 사진에 들어있는 문자를 읽고 재미를 느끼는 경우입니다. 문자 그 자체로 재미있는 볼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문자와 다른 요소가 결합하여 재미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사진에선 팻말이 있다는 것만 보이고 내용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에선 빵 하고 터졌습니다. 호박잎을 계속 따가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 팻말이 문구를 쓸 때는 냉정함을 유지하다가 끝내 분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강아지가 저 글을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강아지와 저 글을 함께 봅니다. 재미있기만 한 사진은 아니군요. 이 사진 문자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 다람쥐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올라서지 말라는데 말이죠. 네 번째, 비교를 통한 재미. 대비편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보여서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 요소들의 결합이 대비를 이룰 때 느끼는 시각적 재미입니다. 긴 설명보다는 사진을 쭉 보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엉뚱한 것은 늘 재밌다. 그렇습니다. 범상치 않은 장면들은 늘 주목도를 높입니다. 전적으로 상황의 힘에 의존하는 사진입니다만 이걸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쉬운 것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이 사진은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모양입니다. 엉뚱하죠? 멀리서 두루미가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더군요. 한참 구경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여섯 번째, 일상 속의 따뜻함. 뭐니 해도 우리 생활사진가들에겐 일상에서 만나는 보석 같은 순간들이 가장 찍기 편하고 보기 편하고 게다가 재미까지 있는 사진들입니다. 할머니가 손주들을 데리고 화투놀이를 합니다. 손주들의 표정에선 장난기가 넘치는데 할머니는 사뭇 진지하군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도 있고 생활의 지혜까지 담겨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손을 흔들거나 하트 모양을 그리는 할머니의 얼굴 표정에 애정이 담뿍 넘쳐납니다. 담양 메타세콰이어 산책길입니다. 어린 여행자가 길을 걷다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 지로는 한결같습니다. 어디 멀리 가서 진기한 것을 진기하게 찍는 사진도 있지만 주변에서 찾아내는 소소한 순간들에서 느끼는 감동이 훨씬 오래갑니다. 나머지 사진들도 쭉 보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발견하고 사진에 옮기자. 오늘 말씀드린 사진들은 발견에서 비롯되는 장면들이 주를 이룹니다.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찾아만 놓고 사진으로 옮기지 못하면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동안 강의에서 짚어나갔던 여러 단계를 그때그때 응용하여야 비로소 효과적인 사진이 됩니다. 문자 사례에서 언급했던 사진입니다. 사진마을에서 보내신 분께서는 2장을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한 장만 가지고는 상황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배려입니다. 지금 하려는 이 이야기, 한 장만 찍어서는 사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도 같이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당연히 두 번째 것을 골라야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이 호박밭의 규모를 보여줍니다만 지금 이 사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째 사진의 문자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두 번째 사진도 찍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 사진가들이 발견만 하고 그 수준에서 머무르고 맙니다. 발견했으면 이제 사진으로 옮길 생각을 해야 비로소 특별한 사진이 됩니다. 사진 클리닉 시즌 1 여기까지입니다. 시즌 2에서는 테마를 정해 시청자 여러분의 사진으로 1:1 클리닉을 진행하려 합니다. 사진마을 참여마당에 여러분의 사진을 올려주십시오. 사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